네,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과 종목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의 준비 업종부터 저희가 확인할 텐데요. 오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김진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큰 행사 이슈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면서 국내 제약 업체들도 대거 출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행사는 아주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빅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로 그 44회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전 세계 1,500여 개의 기업과 8천여 명 이상의 투자자가 집결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관련 투자 행사로서 한 해 바이오 산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도 국내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빅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요, 단순한 홍보 자리가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와 투자기관과의 그 1대1 미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무대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요, 이 행사 전후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공동개발, 전략적 투자 발표가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년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의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에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ADC,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 AI, 신약 플랫폼 등의 기술이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에 따른 특허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연초부터 빅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지금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국내 1위의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두각을 보이는 셀트리온. 지금 이 두 업체에서 올해 행사 메인 트랙에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나란히 그 메인 트랙인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랜드 볼륨은 주최 측이 선정한 상위 25개 글로벌 리딩 기업에게만 허락되는 무대로서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메인 트랙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위상이 세계 최정상급임을 증명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그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존님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데요. 최근에 론칭한 신규 CMO 브랜드인 엑설런스 테마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공장의 조기 가동 계획과 함께 초격차 전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증하면서 글로벌 수혜 확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 이 서진석 대표가 통합 셀트리온 출범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그 진펜트라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더불어서 최근에 확보한 그 미국 뉴저지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한 CDMO 사업 로드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시장을 달구고 있는 건 일단 반도체가 주인공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게 이런 과열 분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분산의 수단으로서 또 제약 바이오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과열 리스크에서 한 몫을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다음 테마로 바이오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그 단순한 테마 순환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내 바이오 업계는 이 기술 수출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히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주들이 연매출 5조 원 시대를 바라볼 만큼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과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실체가 있는 그런 성장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이전 계약은 단기적인 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그 성장 가능성까지 높여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요, AI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와 반도체 섹터가 최근까지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지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메리트와 함께 경기와 비교적 그 독립적인 산업 특성 그리고 장기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갖춘 대안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지금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는 곧 공격적인 R&D 투자와 또 M&A 활성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성과가 확인이 된다면 바이오주는 단순한 그 순환매 차원을 넘어서서 올해 증시를 이끄는 핵심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까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이 바이오주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꾸준하게 최근에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쪽이 바로 비만 치료제일 겁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도 이 비만 치료제 쪽 시장의 경쟁에 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뭐 기존의 주사제 대비해서 더 편의성이라던가 어떤 차별화를 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는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GLP-1 계열 치료제가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또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을 해가면서 비만 치료제는 단순한 지금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그런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내 기업들의 추격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양분해서 독점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와의 그 차별화 전략, 즉 단순히 후발주자로서 그 뒤따라가기보다는 효과 지속성이라든지 부작용 개선 그리고 복용 편의성 이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들이요 매주 자가 주사를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구용, 즉 먹는 약이죠. 네네. 이와 함께 또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 개발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그 제형 변형 기술과 또한 그 플랫폼 역량 등까지 고려했을 때 2026년은 K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파트너를 만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진입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치인 전문가의 관심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전의 방송에서 제약바이오를 한번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뭐 긍정적 시각 유지하시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오 제약은 이번 26년도에는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인생주급의 그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꼭 보셔야 되는 섹터가 세 가지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하나는 CDMO, 네. 하나는 기술 수출 관련주, 하나는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 섹터만 딱 봐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MO 쪽에서는 지금도 삼성바이오가 이제 19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더 200만 원을 넘어서 그 위로 진군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적인 소모가 약간은 걸릴 수 있으나 결국은 우상향 쪽에 그림을 그린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출 쪽으로서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 수출 관련주들도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 그래서 CDMO와 기술 수출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또 눌릴 때는 또 저점 매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황, 여러 가지 분석과 투자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관심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토픽을 준비하셨는지 역시 또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가볼 기업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대 머물렀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2년 만에 2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는 좀 덜어낸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CDMO 사업 본격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런 추진 동력들이 톡톡히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 주가가 2, 3년 동안의 그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20만 원 선을 회복한 것은요. 이 서정진 회장의 그 승부수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경영 일선에 지금 복귀를 하면서 강조했던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반 체제의 안착, 두 번째가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공략,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규 CDMO 사업 확대였는데요. 최근 이러한 성장 스토리와 함께 빠르게 수익 구조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저지 생산시설 개소는요, 단순한 그 생산 설비 확보를 넘어서서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시행과 같은 그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관세 및 그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단순한 그 시밀러 기업이 아닌 진펜트라 등 그 신약과 생산 플랫폼, 즉 그 CDMO 역량까지 모두 갖춘 글로벌 바이오 빅테크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실적입니다. 말씀하셨던 지금 진펜트라.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고수익 신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 안착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한 1조 원 돌파까지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된다면 또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이렇게 신제품 매출 비중이 과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좀 재편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주를 잇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진페트라가요, 이 진페트를 비롯해서 이 고수익 신제품 매출 비중이 그 전체의 과반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3분기 기준의 영업이익률이 30% 수준에 육박을 하면서 수익 구조가 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신제품 처방이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매출 가시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요 1조 원에서 최대 1조 2천억 원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최대 실적 달성이 예고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요, 바로 신제품 매출 비중의 급격한 상승에 있는데요. 기존의 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3대 제품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 진펜트라를 필두로 해서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익성을 견인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PBM, 그 보험 약제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등재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처방의 가속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마진 신제품 비율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원가율은 낮아지고 이익률은 높아지는 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또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생산 시설 개소식을 개최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핵심적인 생산 시설 그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떨까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아주 든든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내 그 핵심 생산 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 중요한 글로벌 전략에서의 그 활용 점정을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그 과거 일라이릴리가 운영하던 CGMP 수준의 고도화된 시설로서요. 이것을 셀트리온이 인수함으로써 신규 공장 건설에 드는 시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한 그 즉각적인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전초기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리스크의 완전 해소입니다. 또한 미국 내 그 현지 생산과 공급에 따라서 물류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둘째는 신규 CDMO 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곳을 향후 그 연구센터까지 포함한 종합 CDMO 기지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송도 본사 그리고 미국 유저지를 잇는 이 글로벌 양대 생산 축이 이 완성이 됨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위탁 생산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흡수하면서 신규 매출원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셀트리온, 증권가에서도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접근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작년 그 12월 20일 방송에서 시즌2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18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올해 들어서 바로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목표가였던 22만 원을 거의 달성한 상태에 네네.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초기로 볼 수 있고요. 또 지난번 추천 시 강조드린 것처럼 신약 모멘텀 부각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셔서 보유 중이신 그런 시청자분들은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신규 접근 전략은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1차 매수,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면 20만 원 전후까지 2차 매수, 목표가는 1차 25만 원, 2차 28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 18만 원 잡아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젠 또 어떤 종목이 등장을 할까요? 제약바이오 두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미약품은 뭐 어떤 기대치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산 신약들의 좀 활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이런 제품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최초 비만 치료제가 바로 이 약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는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GLP-1 비만 신약 후보입니다. 이 제품도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던 중에 우수한 그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한미약품의 그 독자적인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약물의 그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매일 맞아야 했던 주사를 주 1회 투여만으로 충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약물이 이 한미약품의 평택 그 스마트 플랜트에서 직접 생산된다는 것인데요. 수입에 기존하는 기존 비만약들과 달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약품은요,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HOP 이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요.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그 거대한 여정의 성패의 키를 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대한민국 1호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업계의 관심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사실 이쪽은 글로벌 빅파마가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약품이 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 빅파마의 그 벽은 분명히 철옹성과 같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이 한미약품의 그 국내 임상 3상 데이터를 보면요, 충분한 그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40주차 중간 결과에 따르면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분은요, 위약군 대비 매우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평균 약 9.75%의 체중 감량을 기록을 했고요. 대상자의 약 80%가 5% 이상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한국인 맞춤형 데이터 그리고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품들은요, 대부분 이제 서구인 체형에 맞춰서 설계가 된 반면에 한미약품은 처음부터 한국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최적화된 용량과 효능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기존 GLP-1 제제의 고질적인 그 부작용인 구토, 오심 등 이 위장 관계의 그 부작용 발현율이 기존 약물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요. 즉 그 효능은 확실하면서 부작용은 적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이런 한국형 비만약이라는 점에서 회사에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올 하반기 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쪽에서도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이죠. 흑색종 표적 항암제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진 상태인데 어느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약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여기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항암 신약 분야에도 개발 속도를 계속 꽤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벨바라페닙이라는 표적 항암 신약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벨바라페닙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재발 위험이 높은 이 난치성 암인 흑색종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약물이 특별한 이유는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특정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환자들은 현재 국내에 적절한 그 치료제가 없어서 수입 약물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벨바라페닙은 앞서 진행된 그 임상 1상에서 이미 안정성과 초기 유효성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암세포의 그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기전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식약처의 혁신 제품 지원 프로그램인 길잡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임상 설계부터 이 허가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한미약품의 현재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표적 항암 신약인 이 벨바라페닙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탑픽 두 번째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작년 10월경에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뭐 40% 넘게 급등을 했던 총 수익을 본다면 그 정도가 또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제시를 하신다는 건 여기서 더 올라갈 어떤 그 가능성을 보신 거겠죠. 어떻게 네, 접근할까요? 맞습니다. 네. 40%라면 충분한 수익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기대감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요 이 실적이 본격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46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에 1차 매수,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면 44만 원 전후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55만 원, 그리고 2차 60만 원으로 높여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1만 7천 원 잡아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